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10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이곳은 저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 중에서 저의 골방이고요. 오늘은 시골 부모님 댁에 농사일을 하고 왔는 날입니다. 농사일을 하고 왔고, 지금 제가 있는 이 골방 앞에 있는 거실에는 우리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주변에 사는 이웃 아이들, 별 내용 없이도 여기 모여가지고 놀다가 자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지금 6주째 주말마다 적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뭐 책 읽기도 하고, 낮에는 나가서 운동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들어와가지고 닌텐도 연결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치킨도 시켜 먹고, 파라다이스죠. 저렇게 밖에 있고요. 저는 오늘 시골 부모님 집 농사 짓고 와서 조촐하게 주안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안주는 편육입니다. 편육. 제가 편육을 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재래시장 가면은 사실 조금 더러운 데가 있어요. 뭐 그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뭐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거기 장사하는 할머님들 보고 할매요 더럽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그냥 내가 막 안 가면 되니까 마트나 편의점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걸 즐겨 먹습니다. 술은 국순당 생막걸리가 나온 뒤로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술은 며칠 전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과 한잔 하고, 이번 달 들어와서는 세 번째인가 오랜만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비닐하우스에 비닐 덮어 씌우는 일을 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 80m 정도 되는 길이가 비닐을 끌고 가서 이제 이미 준비가 돼 있죠. 이 프레임이. 그래가지고 이제 덮어 씌웁니다. 덮어 씌워 양쪽에서 당기고 철사 클립을 끼우고 또 줄을 넘겨가지고 줄을 잡아 당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30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농사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될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들도 도왔기 때문에, 저도 뭐 어디 나가면 그 설치하는 업자들이 있거든요. 업자들 못지않게 저도 뭐 좀 합니다.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운신이 급격하게 좁아짐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 보더라도 나도 저런 일 하면 금방 따라잡겠다 이런 근자감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근자감조차도 없고 급격하게 좁아지고 있어요, 자신감이.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더 열심히 하자. 다행히 또 재밌기까지 하지 않느냐. 그리고 농사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좀 매력 있는 분야라서 해보고 싶고요. 얼마 전에는 특작물 또 과실나무 심었습니다. 나중에 열리면 한번 영상에서 남겨보고 싶어요. 지금 고가로 백화점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야, 접시 다 썼나? 접시 여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떡하노? 그래. 어? 그래. 그건 아니지. 아니 뭐 치우는 거 도와드릴까? 아니 됐어. 좀 이따가 샤워해라. 네. 야 우리 주원이 나오면 샤워하자. 애들 쓰던 접시. 그래서 운신이 갈수록 좁아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클립을 이렇게 막 쑤셔 넣다 보면 엄지손가락 쪽에 힘을 많이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 선수들 기초 근력 운동할 때처럼 당기는 동작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 했는 이 일이 외주를 줘가지고 설치 전문업자들한테 맡기면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물론 정확한 단가가 있습니다만, 쇼부 보는 거죠. 쇼부 전문 용어. 근데 오늘 인건비를 많이 줄인 거죠. 집에 와 계시는 작은아버지 집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민주노총으로서 한 생일을 사시고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저희 집 옆에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신데 작은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힘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명불허전이죠. 예, 농사로 잔뼈 굵었기 때문에 힘쓰는 일은 제가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오늘 내일 걸쳐 가지고 해도 다 못할 일인데 다행히 바람이 잠잠했는 날이에요. 정말 아버지 표현으로 횡재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렇다 보니까 일을 오늘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가지고 저도 아까 나오니까 되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코 골고 잤습니다. 깊이 잠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책도 좀 보고 하다가, 아이고 오늘 일도 깔끔하게 마쳤는데 나한테 포상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술상을 마련했습니다. 마늘하고 고추, 그 다음에 핑클은 먹으면 안 되죠. 가수들인데. 삼장인데요. 삼장 이거는 우리 이웃에서 준 삼장인데 이게 완전 비법 삼장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번씩 귀찮거나 뭐 별다른 반찬 없을 때는 땡초 좀 다지고 마늘 좀 다져가지고 이 삼장 넣어가지고 비벼 먹습니다. 비벼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 삼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국순당 생막걸리는 딸 때 조심해야 됩니다. 화를 내요. 칙 하면서. 그래서 달래가면서 잘 따야 돼요. 오늘 나와가지고 이렇게 페이지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아팠어요. 물집도 잡히고 손톱 밑에 흙대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샤워를 했는데도 안 벗겨졌어요.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부모님 생각을 또 좀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일을 평생 해오셨고, 그전에는 우리가 또 과수원을 했고요. 그전에는 우리 집은 머슴살이 했는 집입니다. 머슴살이 했는데 할배가 일제시대 때 사람이죠. 일제시대 때. 그래서 할배가 일본에 일하러 가셔가지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조선에 일자리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서 일하시고 임금을 받아오셔가지고 우리 집안 최초로 논을 마련하고 우리 집안 최초로 머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소유, 요만한 땅 한 떼기라도 소유가 없으면 머슴이고,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체제가 불안정하게 그것을 강탈할 수 있는 체제 속에 있어서는 머슴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성장을 쭉쭉 해오면서 아버지가 이제 지금까지 오셨는데, 아버지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그때 포항에 일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갔으면은 아마 현대제철 정도 되는 기업에, 아버지 표현입니다. 아버지도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실제로 많이 가셨더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머리가 나쁜 분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저는 머리가 좀 나쁜 편인데 아버지가 머리 나쁜 분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바로 밑에 있는 작은아버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분한테도 국민학교 교장이 수차례 찾아와가지고 야, 너 공부시키소 이렇게 강력하게 권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갔으면 아마도 기업에서 일하시다가 퇴직을 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아버지도 그러세요. 지금 후회해본들 어떡하겠노. 그리고 후회되지도 않는다. 이 삶도 참 좋았던 삶이다. 남 눈치 안 보고.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농부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다.
내 손 좀 거칠어지고 찬바람 맞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남 눈치 안 본다. 내 쪼대로 그대로 승부를 내는 직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농사. 대한민국 농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다 망쳐놓고 있죠. 뭐 역대 좌우할 것 없이. 그래서 참 더딘 성장이다. 변화가 그런 분야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살아오셨는데 뭐 최근에 한 인물이 또 죽고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 물론 좌익들은 이제 전두환이 죽었다 막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은 아마 참 많이 살았다 와 인자 뒤졌노 아마 내심 그 말을 하지는 못해가지고 정말 꾹꾹 눌러가지고 점잖게 표현한 것이 아마 그 사람들은 전두환이 죽었다 또는 전두환 씨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을 마치고는 회식 자리에 가서는 전두환이 잘 뒤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예, 대한민국의 통합은 당분간은 어렵고 해방 전국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왜 민간인들끼리 그렇게 서로 악다구니를 쓰면서 잔혹하게 죽이고 죽음을 당하고 했는지를 여실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엿볼 수가 있고, 특히나 좌익들이 굉장히 잔인하다는 생각. 우리 어설프게 그 사람들 안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력과 잔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 5.18 이야기 합니다만 그 이야기로 좀 빠지면 또 다른 대화가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자살한 자영업자, 백신 맞고 죽은 사람만 하더라도 대학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전두환 시대 이야기 할 때, 저는 전두환 시대 때 애송이 꼬맹이죠. 뭐 땡전 뉴스다 뭐다 그런 개념도 모르고 그냥 돈 500원 주고 돈 1000원 주면은 뭐 조화가 날뛰던 때 아닙니까? 그때 막걸리 한 병에 270원 했을 때니까 했었고, 짜장면이 500원짜리 짜장면 집이 있었어요. 물론 그 집은 좀 산 집인데, 그리고 1200원 1500원 이렇게 해서 짜장면이, 버스 차비가 50원 그렇게 했을 때니까 뭐 500원 1000원 주면은 뭐 세상 없이 좋아가지고 날뛰던 애송이었죠. 지금 문재인 정부를 겪어내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이 얼마나 재앙인 줄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10,000원이나 5,000원 주면은 그날은 하루 종일 입이 이제 귀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근데 좌익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상찬하는 사람도 있고 냉정하게 평가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좌익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묶어가지고 인식한다는 거. 과거에 박근혜 탄핵될 때 이명박근혜로 인식되어가지고 공격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순진하게 그 프레임도 모르고 박근혜 사과하라라고 같이 공격하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었던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전두환 이렇게 말하자는 건 아닌데, 마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거론해서 그런데 그분이 뭐 제가 싫다는 게 아니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박지양 교수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유럽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오고 그냥 일반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름은 그냥 미국 갔다 오고 막 이랬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야, 이따오 80년대 너가 어떻게 살았노? 라고 이제 경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미슐랭이 선정하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어놓고는 그래도 부모님이
애지중지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서 발로 툭툭 차면서 이딴 밥 먹고 살았어요? 나보고 이거 먹으라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 시대마다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출현 역시도 필연성이 있는 거죠. 왜 저런 정부가 출범을 했는지. 정말 받아들이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인물이지만 우리 속에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 피부 속에 문재인 정부가 녹아있단 말이에요. 끔찍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역사를 정말 소고기 사바퀴 뜨듯이 그렇게 출연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단선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시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전두환 시대 때 살기 좋았다고.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전두환을 히틀러에 비유하는 거는 좀 많이 나갔죠. 전두환은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겠지만 전두환이 제노사이드를 일으켰습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까? 지금 좌익들, 김정일이,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애도하고 가장 최근에는 뭐 기념일도 추모일도 있었습니다만 연평해전,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 요구하던가요? 이 좌익들에게는 전두환이 필요하고 광주팔이 필요하고 일본이 필요하고 위안부가 필요하고 세월호가 필요하고 몸서리 쳐질 만큼 악당들입니다. 악마들입니다. 그런 좌익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까지 굴러왔는데, 물론 그걸 안티테제로 삼아가지고 꿀 빨아온 무늬만 보수 몰입애들도 있죠. 정치 몰입애들이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 더 참 진절머리 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똥통 같은 양쪽 진영이 역대 최악의 대선 매치를 붙었는 게 지금 또 상황이고요. 전 정권에서 초과 세수 긁어 모아놨는 거, 그래도 좀 미흡하지만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연금개혁 조금 했던 거, 지가 문재인 케어한다면서 정치 방역하면서 곡간 다 풀어가지고 태양광 자기들끼리 또 헤쳐먹고, 박원수의 돈 풀고, 자기들끼리 코드 임명 다 하고, 자기들이 정적을 욕한 것 몇 배 이상으로 해먹는 활빈당 같은 인간들, 우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저지시켜낼 생각은 않고 국가 미래 걱정은 않고 자기 재선, 자기 입지 굳히려고 했던 이 경상도 민주당. 경상도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경상도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경상도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반일 할 때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작은아버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아버지 고졸 직능공으로 취업했는 거, 그거 박정희가 만들어낸 유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박정희 타도를 외치잖아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자꾸 제가 상징적 하는데, 왜냐하면은 각계 개인끼리 만나가지고 대화해보면은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면은 다 그냥 인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차마 특정 사람을 대놓고 막 이렇게 말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상징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살모사죠, 사실. 살모사고, 보수라고 하는 라벨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살모사입니다. 이 땅은 지금 살모사의 땅이에요. 까치 또는 살모사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무사할 수 있을까? 무사할 수 있을까? 70년 만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안 된다. 저거는 70년짜리로 저렇게 될 게 아니더라. 세계사에 유례없는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상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봐라, 역시 저렇게 꼬꾸러지더라. 그래서 백스텝 밟아가지고 결국 겪어야 되는 과정 다 치르더라 라고 하는 평가를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수순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있긴 합니다. 역사를 아주 길게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의 고달픔이라는 거는 뭐 지나가는 찰나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임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그런 저질 속으로,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국순당 생막걸리 맛 괜찮습니다. 생막걸리의 특유한 맛이 있고요. 뭐 역시 뭐 기본적으로 발효주고, 제가 이 한 병만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요거 먹고 난 뒤에는 요게 있죠. 버드와이저. 이놈들, 이 사람들이 아사히 맥주를 가판대에서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습니다. 떨이를 다 한 다음에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버드와이저를 탄산수에 섞어 가지고 이따가 큰 잔에다가 한 잔 또 마실 겁니다. 일반적인 술자리에 갔을 때는 저는 좀 재밌게 먹는 편입니다. 저는 어른인 척 하는 게 참 힘들 정도로 장난기가 실은 많고, 아재 개그도 곧잘 칩니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먹습니다. 재밌게 먹고, 방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술자리에서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해라고 해도 저부터도 안 합니다. 술맛 안 나게. 뒷방 할배처럼 그런 말 하면서 술 마실 수는 없죠. 주말에 나뭇잎이, 사과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지금 사과 하나 남아 있는데, 쟤 진짜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 고양이가 요즘 집에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길고양이인데요. 뭐 길고양이라는 표현이 참 어색한 게, 우리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컸죠. 고양이들이 마당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자기의 적을 집에 두고 있을 뿐이지 거의 뭐 밖에 노천에 뿌려져서 살고 그랬는데, 이 고양이가 3세기예요. 3세기 어미가 있는데 출산한 지 한 달 정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딱 손 뭉치만하게 요만한 게 왔는데, 이 어미 3세기가 하악질을 하는 거예요. 확 이렇게 하면서 떼버리는 거예요. 제 앞에서 이 고양이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양이를 거두었는데, 얘가 보통 그러잖아요. 개냥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얘는 개냥이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완전. 얼마나 손을 타고 막 그렇게 하는지, 말도 막 알아듣고, 뭐 사람도 그렇지만요, 고양이도 띨빵한 고양이가 있고 똘똘한 고양이가 있고 다르잖아요. 얘는 굉장히 똘똘한 고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할매들이 그랬잖아요. 고양이 그거 미구다. 그거 오래 키우면 사람 머리 위에 올라타 가지고 갖고 논다라고, 미구다, 그거 미구 야시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고양이가 있는데, 제가 사과 이야기 하면서 그걸 왜 했냐면, 저 사과를 제가 따먹어야 되는데 한 개는 썩어서 떨어져 버렸고요. 2개 열렸는데,
봄부터 파랄 때부터 봤는데 저걸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잎이 다 떨어지고 혼자 약간 주름살이 생길 정도로 쪼그러져가 매달려 있는 거 보니까 저걸 먹어줘야 된다. 먹어주는 게 예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양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혹시나 또 어떤 뭐 규제를 만들까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그건 다 지나가는 변천사 아니겠습니까? 개고기 이제 안 먹고 나중에 돼지고기도 안 먹을 겁니다, 아마. 예. 시간이 한 500년 지난 다음에 역사책에는 과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었다. 지구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다. 이런 놀랄만한 어떤 기록들이 교과서에 실릴지도 모르잖아요. 예. 변천해 나가는 과정인데 너무 그 임계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밀물과 설물이 교차할 때처럼 개고기 먹는 사람 있고, 아이고 만 먹지 말자. 이제 지금 뭐 다 집에서 키우는 시대인데 어떻게 그걸 자꾸 잡아먹냐. 이렇게 교차하는 시점일 때 약간 거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맹공격을 퍼붓고 그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어릴 때 먹어놓고 말이지. 알게 모르게 먹어놓고. 예? 그래서 너무 맹공격을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제가 CJ 택배 비판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게 CJ 택배 사장님들을 직접, 기사 아닙니다. 사장님들 직접 정말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손맛을 본 다음에 변질되어 가는 그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도 사라질 업종 아니겠습니까? 사라질 업종에 지금 살짝 걸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같이 놀아나지만 않는다면 저도 비판을 안 할 텐데, 그런 좀 측면이 있고요. 뭐 지금 마을버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다 이제 버스 안내양처럼 사라지기 직전 단계에 있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잔한 마음을 갖고, 제가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을 갖자 해서 내가 뭐 영화 300에서처럼 나는 관대하다라는 그런 능력자라는 게 아니라 모두 우리의 이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땡겨주고 같이 나아가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야말로 진보, 좌익들이 자기를 자칭해서 말하는 그 진보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진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와가지고 이 책 읽고 있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저는 이런 책이 재밌습니다. 아까 나와가지고 이 책 보고 있었고, 그 복글 선생님의 책, 제가 영상 찍으면서 무슨 님이라고 말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한 분도 없지 싶은데, 복글 선생님의 책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예전에 되게 막 메모하고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 최근에 제 마음이 약간 심성이 막 약간 거칠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더랬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일들 때문에 아마 저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칠어진 심성을 계란찜으로 부드럽게 만들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대기 위해 가지고 빼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요즘 또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기교를 좀 부리는 책을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기교를 부려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윤문하는 그런 문장가들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담백한 걸 좋아하는데, 저 책 같은 경우에는 아슬아슬해요. 똥폼 잡느냐 아니면 너무 또 김 빠지냐의 중간 정도의 중성부력 정도로 이렇게 가는 그런 문장이고, 복글 선생님은 담백한데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나는, 깊은 산에서 캐낸 칡처럼, 칡이나 더덕처럼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지식인이다.
제가 마음 깊이 인정하는 분입니다. 그런 책을 보고 그래 했었습니다. 오후를. 내일은 이제 일요일인데 부모님 집에 일이 또 내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틀 전에 전화 오거든요. 내일 모레 오늘에 시간 미안하래 딱 이러시거든요. 그 소리 정말 어릴 때부터 진절머리 나게 많이 들었는데 내일은 아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으신 거 보니까. 원래는 뭐 아침 6시에 전화할 때도 있습니다. 뭐하노? 빨리 와봐라. 저는 그러면 버스 차 타고 5분 만에 갑니다. 5분 만에 뺑 날아가죠. 날아가면 무슨 일인겨 하면 야 저거 좀 빨리 같이 하자 이러면 제가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일은 아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없으면 장거리 자전거 라이딩이나 중장거리죠. 저는 아직까지 라이딩은 초보자입니다. 2년 아직 못 채웠죠. 1년 10개월 정도 탔으니까 아직 초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내일 포항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예 라이브로도 한번 찍어 봄직한데 라이브로 하면은 또 여기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또 댓글도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에 한번 라이브로도 한번 해볼게요. 편육, 마늘, 고추, 비법 3장, 국순당 생막걸리, 다음을 대기하고 있는 버드와이저. 버드와이저 또 안주는 또 따로 있습니다. 크래미. 나름대로 다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잔하고 방 따시게 해가지고 푹 한번 몸을 지지면서 잘까 합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나 이제 나라 걱정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적인 타이밍 그걸 한번 믿어봅시다. 믿어보고 회의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조금 명랑하게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명랑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명랑한 것은 방골들이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삶은 저는 삶은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시건방진 표현인데 삶은 저는 아슬아한 우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고 고생하고 살다가 죽음으로 종결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 없죠. 언젠가 다 죽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생각만 하면 되게 재미없지 않습니까? 결국 다 죽을 거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 야 산에 가자 하면 야 내려올 건데 말로 올라가노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러죠. 니 똥 쌀 건데 밥 말로 먹노? 그럼 그러죠 그 사람이. 살라고 먹는다 와 하면 야 언젠가 죽을 건데 말로 사노?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제가 이기게 되는 말싸움인데 저는 개똥 철학 중에서 늘 이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와 재미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예. 자세히 보면 사는 것도 예. 뭐 블랙 코미디 같은 측면도 있지만은 명랑 시트콤 같은 그런 일들이 살면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웃을 일을 찾으려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제가 오늘 조금 힘든 노동을 하고 정말 생노가다를 했거든요. 이 막걸리 한 잔과 편육 이렇게 해서 뭐 장 보는데 돈은 아주 단촐하게 소비하죠. 이러한 즐거움도 있다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명랑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TV 보고 신문 보면은 명랑할 일도 없지만 어쩌겠습니까? 만들어내야 되죠.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